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75세 김영수 어르신께서 급하게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셔서 의료진들이 모두 긴장했었죠. 자세히 여쭤보니 점심으로 삼겹살을 드시고 바로 침실로 가서 누우셨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숨이 막히셨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김영수 어르신께서 올바른 식사 후 관리법을 알고 계셨다면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이런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배가 부르고 졸리니까 바로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거나 낮잠을 주무시나요? 아니면 몸이 더워져서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가시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나요? 혹은 소화가 잘 되라고 바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빠르게 걸으시나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도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경험한 정도현 의사가 여러분께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먼저 식사 후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위장에 도달하면 우리 몸은 즉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산 분비가 활발해지고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전신으로 고르게 흘러가던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전체 혈액의 약 20-30%가 소화기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중요 프로젝트가 생겨서 다른 부서 직원들을 모두 한 곳으로 차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심장의 부담도 커집니다. 근육으로 가는 혈액도 평소보다 적어지죠. 젊을 때는 이런 변화에 우리 몸이 쉽게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는 것과 같아요. 둘째, 심장의 펌프 기능도 젊을 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도 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몸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로 오시는 시니어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식사와 관련된 시간대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후 1-2시간 사이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시거나 갑자기 숨이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족들에게 연락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쓰러진다면요?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들은 대부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피해야 할까요?
지난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위험한 3가지 행동을 선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배가 부르고 졸음이 와서 자연스럽게 소파나 침대에 누우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하신 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젊을 때는 식도와 위 사이의 관략근이 튼튼해서 역류를 막아줬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의 힘이 약해져요. 역류된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면 가슴 쓰림과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추운 날씨 때문에 따뜻한 목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사 직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미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목욕까지 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고 욕조에서 실신하면 정말 위험하죠. 세 번째는 격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라고 바로 산책을 나가시거나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식사 직후에 갑자기 운동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빼앗기면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식후 불편함은 물론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각각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처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음식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누운 자세에서는 이런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특히 위와 식도가 수평이 되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젊을 때는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튼튼해서 위산 역류를 막아줬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이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문을 지키는 경비원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진 것과 같아요. 역류된 위산은 식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류된 위산이 기도로 넘어갈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지와 폐에 염증이 생겨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에게는 폐렴이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에 걸리면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반드시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완전히 똑바로 앉을 필요는 없어요. 소파에 기대어 앉거나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신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누워서 쉬고 싶으시다면 베개를 2-3개 정도 높게 쌓아서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상태로 누우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의 위험성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뜨거운 물에 몸이 닿으면 체온 조절을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피부 쪽으로도 많이 몰리게 되어서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미 소화 때문에 혈액 분배가 바뀐 상황에서 목욕까지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추운 곳에서 갑자기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면 혈관의 급격한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면서 혈압 변화가 매우 커져요.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목욕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하세요. 그리고 물 온도는 38-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욕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을 때 목욕하시거나 최소한 누군가에게 목욕한다고 알려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사 후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되라고 바로 산책을 나가시는데 이것도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장과 근육이 혈액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부족해져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메스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면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사 후 30분 정도는 가벼운 일상 활동만 하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간단한 정리 정돈을 하거나 천천히 걷는 정도의 활동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피하세요. 30분 후부터는 천천히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박순자 어르신께서는 매일 점심 식사 후 바로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식후에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식사 후 운동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식사 후 30분 동안은 집에서 간단한 집안일만 하시고 그 후에 천천히 5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5분도 답답해 하셨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20분 정도까지 편안하게 걸으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 거의 사라졌고 식후에 자주 나던 기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식사 후마다 바로 누워서 TV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밤에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거든요. 제가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앉아서 TV를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에 기침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기침이 사라져서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되거든요. 식사 후 30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눕지 않기, 뜨거운 목욕 피하기, 격렬한 운동하지 않기.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큰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작은 습관으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시니어 건강관리에서는 이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식사 후 관리법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반드시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는 위산 역류를 막고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거나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만약 정말 누워야 한다면 베개를 높게 쌓아서 상체를 45도 정도 세워주세요. 둘째, 목욕이나 사우나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하세요. 물 온도는 38-40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맞춰주시고 너무 오래 들어가 있지 마세요. 15-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식사 후 30분 후부터 가볍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분 정도의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질환이 있으시면 식사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 변화에 특히 민감하므로 뜨거운 목욕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소화 과정에서 혈당 변화가 클 수 있으므로 식사 후 운동 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활동이나 자세 변화를 피하시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특히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려두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119 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적어두세요. 만약 식사 후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증, 호흡곤란, 심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도움을 기다리세요. 가능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시고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P7 최종 실천 독려 및 저장 공유 CTA.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건강식품,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식사 후 30분, 이 시간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일도 줄어들고 밤에 기침이나 가슴 답답함으로 잠을 설치는 일도 개선될 거예요. 무엇보다 큰 병으로 발전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소화가 잘 되어서 식사가 즐거워지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거든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뜨거운 목욕 피하기, 격렬한 운동하지 않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만약 실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식사 후 눕지 않기만 실천하시고 내일은 목욕 시간 조절하기, 모레는 운동 강도 조절하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전후 올바른 수분 섭취법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